일본의 민낯이 완전히 까발려지자 당황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아사히 신문 일면에는 의료 한계 초월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이어 26일에는 긴급 사태 20일 도도 부연으로 확대라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올림픽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34명에 불과했으나 이달 마지막 주에는 22,417명으로 5.8배나 늘어난 상황인데요. 일본의 이러한 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먼저 코로나 확산세가 기존 보건소 대처 여력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손꼽히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책은 옛날 방식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현재 보건소 직원이 감염 의심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안 보이고 자치단체에 맡겨 신속한 대처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감염병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제어 불능 사태는 긴 시간 동안 굳어져 온 수동적 사고와 행동 습관이 낳은 병폐의 단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외부 힘의 자극을 빌려 헤쳐가는 방법도 있겠으나 안과 밖을 구분하며 내부인들로 뭉쳐진 폐쇄적 의사결정 관례가 개방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올림픽 개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감염 확산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감염자 수를 적게 보이면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보였는데요. 이달 넷째 주 도쿄의 코로나 검사 결과 평균 양성률은 20.7%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양성자를 찾아내기보다는 감염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만 검사했음을 말해주는 수치인데요. 실제로는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은 끝났으나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염 제어 불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며 확진자 자태교양이란 허울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젠 의료 체계가 심각할 정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는 행동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하였죠. 현재 일본 정부의 모습은 감염 제어 불능이 정책 실패와 꼼수 책략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에 집착한 채 정치 술수로 포장하다 터져나온 위협적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큰 목소리를 내며 정책 당국을 비난하거나 도쿄도지사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입을 닫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영역 침범을 아죽거리며 정치에 관심도 낮고 정부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어진 일을 한다는 습성이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일본의 민낯 또한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제 만행을 되돌아보는 드라마가 일본 매체에서 공개되자 일본과 한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매체인 NHK는 인체 실험을 주제로 한 드라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를 공개하였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1945년 5월부터 6월까지 미군 포로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체 실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 각본가 후루카와 켄은 이 드라마는 집단이나 조직 속 개인의 책임에 대해 어디까지인지 묻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살아있는 미군 포로의 폐를 자르고 혈액 대신 바닷물을 투입하는 등 인체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 내용이죠. 해당 내용에서 한 달간 지속된 실험에서 미군들은 모두 숨을 거두게 되고 비윤리적 실험의 주인공은 명령에 따랐을 뿐인 자신이 과연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주연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는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면 과오는 과거의 일로 끝나게 된다. 과거를 그렇게만 마무리하면 안 될 것이 많다고 말하였죠. 이러한 내용의 드라마가 공개되자 일본 누리꾼들은 오히려 한국을 탓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종전 후에는 줄곧 한국이 가해자다. 한국은 모든 책임을 일본 탓으로 돌리고 있다. 조선은 당시 일본군으로 싸웠으며 똑같이 전범국가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범국이다. 왜 그걸 억지로 부정하고 있느냐. 진짜 무식하면 조용히라도 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의 무능력함은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일본 정부가 결국 아프간에 있는 자국민들을 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500여 명의 현지 직원 등을 탈출시키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철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죠. 집권 여당인 자민당 안에서도 정부의 늑장 대응 탓이라는 비난이 나왔으며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맞춰 자위대를 이르면 9월 1일 철수시킬 예정이다.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구체적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국 대사관과 국제협력기구 등에서 일한 아프간 직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을 탈출시키기 위해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 자위대원 300여 명을 파견했지만 일본인 1명만 구출하는 데 그쳤죠. 일본의 외교적 위상을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든 결과로 완벽한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위한 자위대 파견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늑장 대응에 비판이 나온다고 전하였죠. 이 신문은 390명을 탈출시킨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 대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하였는데요. 두 나라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탈출을 희망하는 현지인들을 카불 공항까지 데려다줄 버스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하루 늦은 26일 버스를 준비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날 저녁 공항 주변에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무산됐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카불로 돌아와 버스 준비 등에 직접 나선 반면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아프가니스탄 밖에서 전화 온라인 등 원격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이 신문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대사관 직원들이 없었다는 것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였죠.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리 관저의 미흡한 대응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총리 관저에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국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내각관방 사태 대처 위기관리 담당이 있다. 이번 대응에선 거의 외무성 방위성에 맡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남겨둔 채 자위대를 철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이 신문은 정부가 그동안의 경위를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자위대 등 파견 판단이 늦지 않았는지, 공항으로 이동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는지, 일본 대사관 직원 전원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것 등의 경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